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뇌전증 환자에 대한 면허 관리가 도마에 올랐던 그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2016년 7월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면서 2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그 사고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자, 부산 해운대 한 도로입니다. 갑자기 차량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질주하더니 차로 이 세 곳의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립니다. 시속 130km 이상의 속력으로 질주한 이 차량, 2명의 보행자를 치고 7중 추돌 사고를 냈고요.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망자 중 고등학생 아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여행을 왔다가 숨진 모자의 사연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도 부산에 살고 계셔서 이 사고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엄마와 함께 놀러 간 그곳에서 사고를 당한 너무 안타까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근데 당시에 우리 운전자가 질환을 앓고 있다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는 뇌전증을 앓고 있어서 사고 당시 상황조차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뇌전증은요, 어떤 특별한 신체 이상이 없이 만성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뇌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고 당시 운전자 약을 먹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발작이 일어나서 네. 나도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네. 이렇게 되면 처벌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 때 심신상실 상태였다라는 것이 인정돼서 무죄를 받은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이런 사건은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이 가해자, 이 피고인이 그 운전 당시에 심신상실 상태였느냐가 굉장히 쟁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법에 따르면 심신상실 상태, 어떤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자체가 아예 상실된 상태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벌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들의 쟁점이 이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무죄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이 사건 당시에 피의자 의식이 있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경찰은요, 가해 차량이 이 사고 직전까지 차선을 지키면서 운전한 점에 주목을 했고요. 또 사고 현장 500m 전에 1차 추돌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리면서 차선을 바꾸는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에서는 주의적 공소 사실로 가해 운전자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요. 예비적 공소 사실로는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주의적 공소 사실과 예비적 공소 사실이 다른 겁니까? 네, 다릅니다. 주의적 공소사실이라는 거는 내가 공소 제기를 하는 메인 공소사실, 첫 번째로 판단을 구하는 범죄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만약에 이 주의적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실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우리 검찰이 기소한 예비적 공소사실도 한번 판단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기소를 하는 방법을 이 주의적, 예비적 기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좀 달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는요, 1심에서 검찰이 주의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선고를 했고요. 이 뇌전증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비해서 제기했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에 대해서 금고 5년형을 선고했는데요. 법원은 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당시에 이 운전자 김 씨가 의식이 있었다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 뇌전증 환자인 김 씨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약을 먹지 않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주목해서 결국 금고형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검찰의 판단과는 다른 판결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검찰하고 피의자가 쌍방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항소심에서요, 이 가해자에 대한 형량 더 가벼워졌습니다. 1심에서는 이 가해자에 대해서 사실 20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잖아요. 금고 5년을 1심에서 선고했는데 항소심 2심에서는요,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 이르러서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바꿔서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도 참작이 됐고요.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 또 이 악성 뇌종양을 앓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면서 2심에서 감형한 사유를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친 큰 사고였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면 최대 5년인 거네요. 네, 정말 운전대를 잡는 분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게요.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 2016년에는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2016년 7월 17일입니다. 평창 방면 봉평터널에서 관광버스 운전기사 57살 박모 씨가 시속 91km로 운전하다 앞선 승용차 5대를 잇따라 추돌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휴가에서 돌아오던 20대 여성 4명이 숨졌고요. 37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고죠. 차마 CCTV 영상을 제대로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편집한 화면을 보내드리는 건데요. 앞차들은 피할 새도 없었죠. 달려오는 버스에 그냥 추돌당하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버스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앞차를 못 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버스가 차선을 넘어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찍은 이 블랙박스 영상이 나오면서 결국 이러한 운전자의 주장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결국엔 졸음운전 사실을 이 피고인이 시인을 했는데요. 해당 버스는 1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앞선 차량을 덮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또 이 운전자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됐던 그런 전력도 있다면서요. 세 차례 음주 후 면허 취소면 솔직히 대형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그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음주 전력 3번에 졸음 운전까지 있으시면 뭐 면허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건데요. 네. 그리고 또 졸음운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졸려. 내 상태를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게 네. 버스 기사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경찰은요, 박 씨에게 이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이 재판부에서는 이 피고인이 대형 버스의 운전자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 운전자보다 더 큰 주의 의무가 부과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 훨씬 일반 차량 운전자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재판부는 봤고요. 또 이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서 1심에서는 금고 4년이 선고됐고요. 항소심에서는 형이 좀 더 올라서 금고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일단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닌 이상은 뭐 몇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든 결과는 마찬가지다라는 걸 또 알 수 있고요. 또 60명의 사상자를 냈던 대형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1년 제주에서 벌어졌던 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주대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4.5톤 화물 트럭이 앞서던 1톤 트럭과 버스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후 버스 정류장과 또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을 덮쳤고요. 무게를 이기지 못한 버스는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큰 사고였네요. 근데 저 부상자 절반이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제주대학교 학생들이었고 네. 10대 학생도 저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고요. 당시 사고 화면 지금도 보십니다마는 버스가 도로 아래로 아예 굴러 떨어져 있어요. 이게 졸음운전입니까? 이 경찰은요, 화물 트럭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되면서 사고가 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문제는 이 트럭이요, 이전에도 2번이나 이 브레이크 고장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1심 재판부는 금고 4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지만 검찰 측에선 어떤 부분을 지적했냐? 이 피고인 A 씨가 적재 기준을 2.5톤 초과해서 적재했다라는 점, 또 이 브레이크 에어 부족 경고가 계속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어서 항소심에서 금고 5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죠? 항소심 재판부는요, 검찰의 지적이 타당하다라고 봐서 검찰이 구형한 대로 금고 5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뭐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냐. 이 검찰도 항소했고 피고인도 항소한 사건이라서 내가 고민을 참 많이 했다라면서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라면서 이 금고 5년형으로 형량을 늘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최대 형량이 나온 것 같고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졌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 비중은 10%도 안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법 위반 1심 선고 결과 총 4만 5천여 건을 조사해 봤더니요. 집행유예가 5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다음으로 벌금 등 재산형이 28.8%, 실형 선고가 보시는 것처럼 8.8%에 불과했습니다.
이거 아무리 일부러 사고 낸 건 아니라고 하는데 집행유예가 나오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형의 감경 사유로 뭐가 있냐 좀 살펴보면 일단 제일 크게 작동하는 것은 이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겠죠. 그거 외에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감형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이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부에서 감형 사유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 중에 하나인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했다라고 하면 실제 실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예는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보통의 예고요.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를 좀 살펴보더라도 그 교통사고 치사, 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기본 이 양형 구간이 이 금고 8개월에서 금고 한 1년 사이 그 정도로 이제 보통 형량으로 이제 선고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고요. 만약에 중상해가 발생하거나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 난폭 운전의 경우에는 이게 좀 더 가중되게 됩니다. 근데 가중되게 되더라도 금고 1년에서 금고 3년 구간이 기본 구간으로 이제 선고가 되게 됩니다. 몇 명의 사람이 죽고 다치는 교통사고여도 고의성이 없으면 최대 형량이 금고 5년이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법조계에서는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법은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서 내가 피해자를 친 행위로 여러 개의 사실은 피해자별로 하나의 죄로 원래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딱 하나로 형량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좀 다르잖아요. 미국에서는 징역 600년도 나오고 네. 200년도 나오잖아요. 네. 하나의 죄가 예를 들어 징역 10년이고 또 다른 비의 죄가 20년이고 하면 그걸 다 그대로 더해서 병가에서 선고하는 병가주의가 적용이 되는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병가주의를 좀 채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텍사스주 법원에서는 SUV 차량이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해서 8명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운전자에게 이 병가주의를 적용해서 징역 6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이 다중 인명피해 범죄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이 추진이 됐는데요. 결국 무산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왔는데 정말 최대치로 처벌받아도 금고 5년이야? 라고 많은 분들이 이거는 그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에 상응하는 처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법 자체가 피해자가 소수일 것을 상정하고 법의 상한선을 너무 낮게 설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중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럴 경우에는 법의 상한을 뭐 2배 이상 가중하는 형식의 특별법 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요. 이 부분 좀 국회에서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에 편리를 주는 자동차가 이렇게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걸 이번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여실히 봤어요. 사람이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치고 이런 끔찍한 흉기가 내가 무심히 타는 자동차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